네 번째는 가격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큰 단점이네요. 함유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고품질의 비타민 C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 화장품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제가 쓰던 것도 50ml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 저한테도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제품을 찾았거든요. 바로 제품 이름은, 진짜 요즘 많이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정보도 많고 많죠. 블로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 제품 중 하나가 비타민 C거든요. 피부가 민감성 피부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좀 피해야 되는데 막 내가 피부가 안 좋다 생각을 하니까 이것저것 다 쓰는 거예요. 따끔거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뭐든지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나한테 맞는지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C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위주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진짜 깜짝 퀴즈, 이거는 못 맞힌다. 제가 5가지 보기를 드려볼게요. 이 과일 중에서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은 거, 첫 번째 오렌지, 두 번째 귤, 세 번째 사과, 네 번째 레몬, 다섯 번째 단감. 원장님이 뭔가 이거 절대 못 맞춘다면 일반 상식과 벗어나는 과일이라 생각해서 저는 5번 가겠습니다. 땡! 진짜요? 아, 이거 너무 쉽다. 진짜요? 5번. 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C 하면 벌써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 도는 레몬, 오렌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로는 달달한 단감. 되게 의외네요. 레몬, 오렌지 잔뜩 드신 분들 단감도 드세요. 진짜 새로운 사실이다. 그죠? 예. 원장님 저 그럼 리쥬란 네? 아니 아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맞히면 제가 리쥬란 드립니다. 정말요, 원장님? 맞춰보겠습니다. 보기가 없을 때 오늘의 교훈은 비타민 C는 무조건 쉬지 않다. 또 두 번째 질문, 우리 몸에서 만든다 안 만든다? 우리 비타민들 몸에서 많이 합성하잖아요. 네. 안 맞는다. 안 만든다? 네. 피디님 근데 되게 잘 마신다. 약간 찍신인데 찍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동물 중에서도 일부 동물에서는 합성을 아예 안 해요. 그중에 우리 인간들도 비타민 C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비타민 C는 이제 아스코빅 액시드라고 하는데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거는 몸에 많이 쌓여있진 않은 거야. 과하게 먹어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몸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먹기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피부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르는 것도 해주면 좋죠. 이 비타민 C의 가장 큰 효과는 항산화거든요. 나이 들면서 녹쓰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피부에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노화를 좀 막을 수 있다. 원장님 그럼 이어서 비타민 C의 장단점 정확히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비타민 C의 장점 오늘 5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 이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피부가 매일 자외선이나 공해, 외부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비타민 C는 이거를 중화를 해줘요. 그래서 항산화제로 효과가 좋죠. 두 번째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한다. 우리가 피부에 콜라겐이 없으면 탄력을 잃고 잔주름 생기고 피부가 축축 처지잖아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는 비타민 C를 꾸준히 사용한 그룹에서 피부 탄력이 평균 23%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백 효과예요. 이 비타민 C가 이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잡티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이렇게 얼굴이 얼룩덜룩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다. 저도 하나 비타민 C를 쓰면서 느낀 게 좀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토닝을 해서도 밝아지지만 이 토닝이라는 거는 얼굴에 생긴 색소를 부셔내서 지워내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색소가 합성이 돼서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염증 완화 효과. 비타민 C는 항염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피부 염증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의할 점은 이게 자극적이라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저자극,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 아니면 비타민 C 유도체부터 조금 써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외선 방어력 강화 효과. 비타민 C를 자외선 차단제랑 같이 쓰면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받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죠. 자외선을 언제 많이 받죠? 여름에.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여름, 하루 중에서는 낮에. 또 그냥 바르면 안 되고 뒤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비타민 C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의 단점 4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불안정성. 이 비타민 C 자체는 빛이나 열, 공기랑 맞닿으면 산화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얘의 효과를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 보면 다 갈색병이 들어있죠. 이것도 비타민 C인데 갈색병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갈색 유리병에 보통 보관하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산화하기 때문에 개봉하고 나서는 빨리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자극 가능성. 비타민 C가 항염작용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비타민 C 자체만으로도 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간 효과보다는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써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8주 이상은 써줘야 비타민 C의 진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격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큰 단점이네요. 함유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고품질의 비타민 C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 화장품들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제가 쓰던 것도 50ml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원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거 저한테도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제품을 찾았거든요. 마지막에 그 제품 말씀드려볼게요. 그건 얼마예요? 가격 먼저 오픈하면? 얘는 30ml 기준에서 3만 원 중반대였나? 그럼 완전 싸죠. 성분이나 이런 거 성분은 비슷한데 이따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다 뒤에 뭐가 있길래 다 뒤에 숨겨놔. 그럼 뒤에부터 보는 거지 이제. 아 뒤부터 보시면 되겠구나. 근데 비타민 C를 사용하실 때 아무거나 막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C도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비타민 C라고 써 있어서 골랐는데 막상 실제 들어가 있는 건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레몬 비타민 C, 단감 비타민 C. 레몬향? 가장 큰 거는 이게 순수 비타민 C냐 아니면 비타민 C 유도체냐에 따라서 크게 나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순수 비타민 C는 아스코빅 애시드인데, 얘를 쉽게 말하면 효과는 좋은데 단점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 쉽게 변질된다, 산화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피부 자극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 닿지 않거나 그늘에 두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변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질되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원재료가 좀 쉽게 말하면 상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자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산성 상태일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 흡수가 잘 돼요. 대부분 pH 3.5 정도의 산성 상태라서 바르면 좀 따끔따끔한 거를 처음에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피부에 좀 자극감이 들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비타민C 유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 비타민C를 보완해서 안정성이랑 효율성을 높게 만들어진 제품인데, 산화를 막고 피부의 흡수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죠. 근데 단점 하나는 이 비타민C 유도체는 피부에 흡수되고 나서 비타민C로 전환되는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비타민C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피부가 민감하지도 않고 사용했을 때 불편감이 없다, 근데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비타민 C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사용했는데 좀 민감하고 열감도 있고 염증 반응도 생기고 따가워 라고 하시면 비타민 C 유도체부터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순수 비타민 C 쓰다가 좀 너무 비싸가지고 새로 산 게 있는데, 얘는 비타민 C 유도체거든요. 근데 여기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들어있고 비타민 C 유도체가 들어있다 해서 써봤는데, 써본 결과 저의 주관적인 느낌은 저는 비타민 C가 훨씬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쓰고 나서 이런 쫀득쫀득함과 얼굴이 밝아지는 효과가 유도체 썼을 때는 그만한 효과를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써보고 이렇게 나한테 적합한 거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유도체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성분표를 만약 보시면 아스코빌 땡땡땡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뒤로 해서 그런 것들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면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장님, 이게 비타민 C도 종류가 좀 여러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팩트죠, 느껴진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사용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비타민C 사용하는 방법 있죠. 병원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사용 시기. 이거 아침에 발라야 되냐 저녁에 발라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아침에 발라도 되고 저녁에 발라도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바르는 게 조금 더 도움될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의 한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이 많은 낮 시간에 발라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타민C는 자외선 노출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꼭 외출 전에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비타민C 효과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낮밤 다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항상 과유불급
하루에 2번 정도 쓰는 거는 오히려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용 순서예요. 근데 이 비타민C를 바르는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산도예요. 비타민C는 pH 3.5 정도로 산성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세안제를 내가 약산성 세안제를 쓴다 라고 하면 피부가 약간의 산성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발라주셔도 돼요. 알칼리 세안제를 써 하시는 분은 이 비타민C 바르기 전에 얼굴의 pH를 맞출 수 있게 토너를 사용해서 약산성 상태로 만든 후에 이 비타민C를 사용하시는 게 흡수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이 비타민C가 흡수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한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 시간 텀을 두고 그 뒤에 제품을 바르거든요. 바로 다음 크림이나 로션 제품을 바르면 이 제품들은 보통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가 흡수되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 텀을 두고 다음 제품을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C의 농도. 보통 5%, 10%, 15%, 2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타민C를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한 5%에서 10% 정도 함유량이 있는 제품을 써보시고 자극감이 없으면 한 단계씩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5%에서 20% 정도의 비타민C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중급자, 고급자처럼 아래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썼을 때 좋은 성분이 있고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같이 쓰면 좋은 성분은 비타민 E, 그리고 페룰릭산, 그리고 히알루론산입니다. 비타민 E도 대표적인 항산화제죠. 그리고 보습이랑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페룰릭산도 항산화의 대표 주자예요. 이 두 가지 성분을 썼을 때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흡수에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비타민 C 제품에 같이 함유된 제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같이 쓰는 걸 추천하지 않는 제품은 두 가지. 레티놀 제품,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레티놀은 자극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질 제거하는 화학적 필링제들, 아나, 파 같이 피부 각질을 벗겨내고 나서 이 비타민 C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자극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질 제거하는 제품을 같이 쓰시는 거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제 대망의 아까 그 뒤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괜찮은 제품 있으면은 추천 제품. 예. 제가 이전에 쓴 거는 이거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건데 스킨 스티컬즈 제품이거든요. C 페트롤릭. 그게 가격이 30ml 정도에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쓰면 한두 달 내로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쓰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분이랑 거의 비슷한 제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제품 이름도 혁신이야. 혁신 개념의 비타민 C거든요. 얘는 15mg에 3만원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킨 스티커즈는 비타민 C가 약 15% 정도예요. 근데 이 혁신 개념은 더 많아. 비타민 C가 20%거든요. 그만큼 효과는 좀 더 좋겠죠. 근데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1%. 혁신 개념은 페룰릭산이 더 많아. 1%. 근데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성분들이 더 있잖아요. 네. 스킨 스티컬즈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을 개선하고 보습에 좋은 세포의 기질 성분들이 세콜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염증 완화시킬 수 있는 판테놀이 있는 건데 혁신 개념에는 대신 판테놀이랑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성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추가적인 성분에 의해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주요 성분, 내가 비타민 C를 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만 봤을 때는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가성비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쓰려고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써보고 다음번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쓰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있는데 가장 물어보는 거 하나가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는지 그리고 색깔이 변했는데 계속 써도 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비타민 C는 갈색으로 변하거나 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쓰시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다르겠지만 한번 오픈하고 나면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번 오픈하면 아끼지 말고 듬뿍듬뿍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죠. 비타민 C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어떤 제품과 같이 쓰면 좋은지 가성비 제품도 하나 추천드려봤습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챙겨 드시고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는 바르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하시면 앞으로의 피부 노화나 미백 그리고 탄력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아침마다 비타민C 챙겨 먹고 비타민C 앰플도 바르는데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부분 챙겨주시면 길게 봤을 때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오늘부터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비타민C 먹기만 하고 피부에는 양보하지 않는 분들 계시거나 비타민C 바르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